우리의 힘을 읽고 저희는 남북 통일해야 한다는 논제에 따라서 찬성 입장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리적 측면에서 먼저 말할 건데요. 첫 번째로 대륙 간 물자 수송이 용이해집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하면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육로와 철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횡단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교통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데요. 남북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이 북한의 서해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곳에 접근해서 태평양까지로 가는 길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 밀도 분산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남한 같은 경우는 인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을 한다면 인구 이동이 발생해서 인구 밀도에 대한 균형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방비에 대한 안건이 있는데요. 국방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그래도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선 시대는 잠재적 위협국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방비가 절감된다면 저희한테 좋은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개선이 있습니다. 일단 독일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한 금융기업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기업 신뢰도가 대폭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어 있는 독일의 특성상 안정성이 없는 이미지였는데 통일 후에 안정성이 훨씬 더 안정성이 높은 이미지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남한과 북한도 통일이 된다면 기업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금융 쪽에서 더욱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은 비밀국가이며 독재가 만연한 상태입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북한에 있는 문화재와 역사 자료를 합쳐서 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통일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일 한국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단에서 벗어나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주제로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더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를 주제로 선정했고요. 찬성 측의 주장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이고요. 저는 찬성 측의 주장의 이유를 말해보자면, 한국과의 사회 체제가 중국보다 미국과 더 적합하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미국 또한 한국과 같이 해방 경험이 있으며 미국과 더 오래 연합을 유지해 오면서 결속력이 더 증진될 수 있다. 이것이 저희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한국과 근접한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에 둘 다 공산주의 국가이고요. 반면에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로서 서로 연대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저희는 오랫동안 받아오고 있고요. 이미 미국과 연대감이 높다고 생각하고, 또 같은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경험을 아까 말했듯이 공유하고 있으며 6.25 당시 저희는 미국의 지원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중국은 지리적으로 붙어 있어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미국과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신문물을 수용함으로써 저희가 얻는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반대측 주장이었는데요. 주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일 소비와 환경적 요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자면, 중국과 한반도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 예전부터 교류가 많았습니다. 또한 항해를 사이에 두고 해상 무역 또한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의 사상이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도 한자 문화권으로 비슷한 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장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으로 우리가 훨씬 적은 비용을 내고 교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일 소비나 환경적 요인적인 부분에서는 지리의 힘을 책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보면, 중국은 요즘 해양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해양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한류
소비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한류 콘텐츠 내에서 엄청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해양 산업을 바탕으로 중국과 더 활발한 교류를 진행한다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미국과 교류하는 것보다 중국과 교류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온난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측에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를 나자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류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전부터 교류가 활발했던 중국과 교류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인 이유에서 인구 포화 상태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인구 포화 문제는 수도권 선호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아닌가요? 그 남북을 통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맞나요? 남한에 지금 인구 포화 현상이 발생해서 인구가 굉장히 지나치게 많으니까 그 남한의 인구를 통일을 한다면 인구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제 북한에 이주시켜서 그 문제를 좀 고르게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선호 현상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지정학적으로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찬성하시는 분에게 질문입니다. 산업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유지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가층적으로 생각하시면 앞으로 오셔서 답변이 괜찮아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답변할 때 나와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희 MRI 찍을 때 비싼 이유가 에쿼지수 수입해야 돼서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그걸 이제 미국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중국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IT 기업에서 이제 반도체에 사용하는 그런 히토류들 가격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국이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책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나 하고, 지리의 힘을 읽다 보니까 여기 오신 모든 학생들이 이 책 꼭 사가지고 지도 보면서 읽어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 추천을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충분히 다 얘기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잘했습니다.